반갑습니다. 2024년 5월 2일 우수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잘 안 들리면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경님 오셨고요. 푸른 장미님 오셨고요. 그리고 185800 그리고 1억 장자님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여신 레지나님, 이케이님, 보보님, 에비서니님, 아자아자요님, 귀염둥이님, 마음의 소리님, 해증86님, 6704님, 블랑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갑고요. 자, 제가 잠시 마실을 좀 나갔다 왔습니다. 마실 나가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마음의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근데 3일 내내 제가 그 오사카에 있었는데 비가 3일 내내 내렸어요. 근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부슬부슬 3일 내내 비가 내렸어요. 하늘은 계속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베 지진이 일어났던 장소도 갔다가 그렇게 왔는데 갔다 오니까 좀 피곤은 하네요. 피곤은 하고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기 프로젝트를 제가 마실이죠. 일본 정도는 마실이고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먼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자신도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이제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수익 향상에 도움을 주자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 힘드신 분, 그죠? 힘드신 분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돈 벌지 마라, 이런 수익 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이 더욱더 많이 수익을 좀 내어서 좀 경제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방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수익이 잘 안 난다고 해서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이제 궁핍한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여행을 갈 때는 말이죠, 가장 두근거릴 때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륙과 착륙이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사람의 이 생각이 가장 긴장할 때예요. 마음이, 그죠? 혹시나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차원을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륙할 때와 비행기가 착륙할 때의 장소가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이륙을 하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착륙을 하게 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 착륙은 한국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도착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 주식 투자를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가져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기로 투자를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종착지는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는 수익을 잘 내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조금씩 계속 불어나는, 그리고 그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복리의 마술이고 복리 효과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도착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기는 필요가 없다. 시작한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계기는 필요 없고요. 어쨌든 경제적 자유와 투자에 도움이 되면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면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도착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일본에서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그런 설렘과 기대감이 좋은 거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편안함과 또 휴식을, 편안한 휴식과 조금 익숙한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죠? 결국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 설렘이 있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에 도착하면 부담감이 생기고 한국에 도착하면 조금 더 그냥 거기 가서 조금 더 즐길 걸 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뭡니까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즐기고 여기 와서는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부담감을 느끼고 돌아오면 후회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행을 가더라도 그죠?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마인드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 인생의 여행과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왔습니다. 근데 꼭 그래요. 근데 제가 나름 징크스가 하나가 있는데 좋은 징크스입니다. 좋은 징크스가 있는데 제가 잠시 여행을 가기만 하면요 장은 좋아요. 이상하게 다녀왔더니 잠시 마실을 다녀왔더니 제 계좌는 확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좌도 함께 불어날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수익이 잘 나 있어요. 갔다 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매달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바쁘게만 사니까 자꾸 거기에만 이렇게 제 자신을 몰아넣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여행을 좀 자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5월에는요 한국의 전라도 지역을 또 여행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좋은 형님들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되게 좋았고요. 이번에도 기회가 되면 또 이 좋은 형님들과 저는 여행은 그렇게 마음이 편한 분들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해도 먹거리든 놀거리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죠 즐겁게.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똑같겠죠. 긍정적인 사람은 누구와 함께 가더라도 이렇게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은 저는 전라도 쪽으로 이제 여행을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6월에는 또 터키나 몽고 쪽에 한번 여행 계획을 한번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쉬어가야 되겠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심적으로는 회복을 하고 왔는데 육체적으로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각설하고 자, 코스피 시장이 이게 코스피가 맞나요? 이게 예, 그쵸. 확대를 안 했네요. 자, 코스피가 좋았어요. 그죠? 나름 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건지 다시 쌍봉을 만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잠시 조금 2720원대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여기 가격이 있는데 하여튼 2700원 언저리에서 다시금 하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든지 세계 경제가 호황에 들어간 이제는 바닥을 찍고 다시 극복하기 시작했다든지 이런 좋은 그런 기사 내용들 정보들이 쏟아진다면 다시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쌍봉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길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의 수준일지 다시금 쌍봉을 이룰 것인지는 모르는데 이제는 요만큼의 이건 쌍봉이라 할 수도 없죠. 계속 올라가면서 그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우상향의 힘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더더욱 또 올라서 900원대 그죠?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923원 정도는, 924원이네요. 이 정도는 돌파하고 950대까지 그냥 막 개인적으로 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 이제 조정장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조정장이 한번 올 것 같고, 다시금 다음 주 즈음에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는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뭐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너무 시끄럽잖아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국회의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는 다음 주쯤에는 이제 조정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뭐 개별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겠죠. 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겁니다. 종목마다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제가 저번 주 방송인 걸 유튜브를 사실은 오늘 올렸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그 방송을 했던 게 뭐였냐면, 반도체 관련주로서 저평가주, 아직까지 이 기업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많은 기업들, 이왕에 지금 뭐 한미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한 반도체 중에서 탄탄한,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을 저번 주 목요일 날 종목들을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 두 번째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말했던 종목들이 뭐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크게. 오늘도 뭐 9.8% 정도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 무방은요, 제가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목이 그렇잖아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저평가주. 반도체는 시장을 미래에는 지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그죠? 매수를 하셨더라면 좀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도 있었죠.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이어서 두 번째 저평가주 반도체 중에서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오늘은 한 10개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짤막짤막하게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은 제가 유튜브에 다시 올려놨으니까, 그건 뭐 일주일 만에 올려놨으니까요. 이제는 뭐 지금은 뭐 들어가야 될 종목도 있을 거고요. 벌써 올라간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또 주말 내내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려야 될 반도체 저평가주,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일단 기본적 분석을 한번 먼저 보고 기술적 분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해온 종목들은 기본적 분석은 사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퍼 기준이 12.92고요. 업종퍼는 150, 100이 넘으면 의미가 없고, PBR은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배당은 좀 낮죠. 배당은 낮은 수준이고요. 자, 이 회사는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뽑아온 종목은 재무제표상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퍼가 12.92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올해 예상치는 당연히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데, 꾸준하게 매출이 3천억대를 이상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거의 꾸준하게 이렇게 245억에서 뭐 160억까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73억에서 203억, 163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만 나온다 하더라도 올해는 예상치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작년 기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그래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작년 뭐 퍼 기준이 여기는 또 11.9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작년의 주가와 연말 주가와 작년의 EPS로 구한 것 값이겠죠. 11.9. 지금은 뭐 대략 한 뭐 12,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없고, 특히 이 회사는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나오는데, 이 재무구조가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부채 비율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143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좀 낮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금액을 일부 부채를 좀 상환하는 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자산 총계가 6,736억인데 부채가 3,900억이에요. 그러니까 2배, 50%를 넘죠. 이런 기업일수록, 이런 기업은 부채를 다운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할 것은, 그러면 영업이익보다는 말이죠, 당기순이익이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큽니다. 오히려 더 커요. 그렇죠? 작년에 2022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크고요. 재작년에 2021년 기준에는 영업이익이 245억인데 당기순이 273억. 자, 요런 기업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은 환차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차익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건 영업외 수익에서 가장 큰 것은 환차익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영업 외 비용에서 가장 큰 건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규모를 봤을 때, 물론 공시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이 부채가 무엇인지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차입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단기 차입금이든 장기 차입금이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부채의 질이 어떻는지를 한번 봐줘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ROA가 이게 이렇게 ROA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어떤 지표 수준이 낮습니다. 이 ROA가 5 이상을 해줘야 돼요. 5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49 정도죠. 올해는 좀 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ROE는 뭐 8.06, 8.16 정도 된다. 그죠? 그러나 이것도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게 뭐냐면, ROA와 ROE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 그 앞에도 마찬가지.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부채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부채를 낮추면 ROA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ROE는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격차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부채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훨씬 더 이쁘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무구조는 뭐 특별하게 부채가 조금 높다 정도의 수준에서는 좀 그런데, 유보율도 굉장히 크고, 그죠? 그러나 그 외에는 크게 뭐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이익을 잘 내서 부채를 조금 상환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무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차트에서는 2023년 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초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어요. 그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다가 올해 4월달, 그죠? 3월 15일까지 다시금 이렇게 바닥권 지지선을 형성을 했어요. 그 외에 상승을 지금 했는데요. 요걸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거래량은 발생을 하질 않았다가, 왜 이러죠? 자, 잠시만 지우고, 거래량이 그렇게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뒤에는 이전보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기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그래도 골고루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쑥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내려올 때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라인에서 매수하기에는. 자, 지금은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만든 이 지지선은 굳건한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다시 뭐 매수할 찬스가 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히 잘 구성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잘 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뉴파워 플라즈마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바로 넥스틴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틴.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걸 매수를 몇 분이 하셨겠죠? 넥스틴. 자, 사실은 이 타임이, 아유, 왜 안 지워지죠? 이 타임이, 이 라인이 매도 타임이었죠. 매도 타임. 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라인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죠?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스탑을 걸었다면 팔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더 낮게 스탑을 걸었다면 아직까지는 뭐 팔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수익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넥스티는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죠? 이 저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저점보다는 위에 있는 저점이 살짝 높은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떨어질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기를 제가 권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자, 퍼가 21.57이고요. 업종포는 347.90이니까 의미가 없고 PBR은 뭐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배당도 작습니다만 자, 올해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879억인데 올해는 1493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263억 정도를 매출을 달성했고요. 올해 연말에 작년 362억인데 올해는 609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상치입니다. 무조건 확정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장기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상치를 하면은 그거는 아주 그 나쁜 행동이죠. 그죠? 그나마 상장기업은 100% 맞지는 않지만 그죠? 근사치는 갈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된다. 작년에 309억, 올해는 48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퍼가요. 작년 기준은 22.68. 아까 위에서 봤죠? 올해는 만약에 당기순이익을 요걸 달성을 하게 되면 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기순이익이 480억 정도 기록을 하면 EPS 값은 올라가니까 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장기업이 예상치를 함부로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재무제표는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주가 상승 요인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보고 구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480억 480억에서 나누기 총 발행 주식수를 한번 아니죠. 발행 주식수 오늘은 1986 345 나누면 6870 자 6870에서 지금 주가가 642 나누기 6870 하면은 대략 퍼 기준이 9.34 정도 나오거든요. 이 당기순이익이 달성이 되면 퍼가 지금 이제 22.68이에요. 그죠? 요게 9로 바뀝니다. 엄청 저평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2.68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 수준에서 그대로 이 실적에서 퍼 22.68을 맞추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주가는요. 9만원대가 아니라 10만원대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작년 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9만원이 아니라 여기가 9만원 라인인데 그게 달성이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요 라인은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상장한 지 2020년도에 상장해서 이제 1년이 3년 지나고 4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10년이니까 1, 2, 3 이제 4년 다 돼 갑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이 상장 후에 사상 최고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 실적이 달성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요, 그나마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꾸준하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이에요. 그죠?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기업은 우리가 한번 열어봐야 되겠지만, 열어봤지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주다, 인기주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연말에 매출이 달성이 된다고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실적 기반을 해서 주가 상승은
엄청나게 지금 가격보다는 최소한 50%는 더 올라가야만이 자기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근래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권에서 여기 계신 분이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왜 클릭이 안 되죠? 자, 이 라인 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아마도요, 이 라인 때 스탑을 거신 분들은 매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떨어지면 또 요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또 하시면 되죠. 먹고 또 먹고 복리로 불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다른 분들에게 매수를 권해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넥스틴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 유니셈은 역시나 바닥권을 형성하다 갑자기 상승을 장대 양봉 두 번이 터지면서 그죠? 상승을 두 계단을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한 계단, 여기서 한 계단, 두 계단을 지금 올라가 버렸는데, 자,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죠, 그죠? 아직까지 좀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떨어지려면 확실히 떨어져주고, 올라가려면 그냥 11,695원이 아니라 위로 탁 올라가줬으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기 마음이 편할 건데, 지금 딱 떨어졌다가 쭉 치솟았다가 다시 확 되돌렸다가 또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이게 또 상승할지 안 할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러면 상승에 베팅을 할 건지 하락에 베팅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시려면 중장기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보면 되겠죠. 작년 기준 퍼가 18.5, 업종퍼는 347.99, PBR은 뭐 적당한 수준, 배당 수익률은 낮습니다. 배당은 낮는데 이것도 이 회사도요 나와 있어요. 보면 2천 몇백억대 하다가 올해 예상치는 2,500억, 작년보다는 높아지죠. 영업이익이 174억에서 250억, 대략 한 80억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략 뭐 8, 90억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ROA와 ROE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격차가 작죠. 크면은 부채가 많다고 그랬죠. 이 격차가 작으니까 부채를 보시면 역시나 작습니다. 자산이 2,700억인데 부채는 300억 기준입니다. 그죠? 굉장히 작은 수준에 들어가죠. 예, 그렇죠. 예. 이 두 개의 격차가 작은 것은 부채가 작기 때문이다. 자산 대비. 자, 그래서 자본도 되고 부채 비율도 한번 볼까요? 부채는요, 완전히 최고입니다. 13.58이죠. 굉장히 낮은 겁니다. 당연하죠. 부채 총계가 작으니까 부채 비율도 작죠. 유보율도 뭐 괜찮은 1322%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뭐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 기업은 재무제표상의 문제는 없다. 근데 조금 더 매출이 좀 한 3천억대로 넘어갔으면 제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2024년 3월 이는 추정치라고 뜨죠. 했지만 거의 뭐 근사치겠죠. 580억에 영업이익 60억 정도. 그러면 이 정도 발생하면 1년 기준 요 정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10%. 예,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년 4분기보다는 훨씬 높아졌죠. 4배 정도 높아졌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년 동월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계절적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작년 3월에는 518억에 43억인데 올해는 580억에 60억. 작년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예상치지만 거의 이 지표는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아예 예상치 자체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거의 확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거의 확정치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가 되었을 거거든요. 그럼 매출은 확정이에요, 여러분. 물론 뭐 진행 기준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뭐 그런 걸 다 따지면은 뭐 이 설명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근데 벌써 치솟아 버렸어.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어중간하거든요. 그래서 확 떨어져서 9,600원대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봐지고요. 아니면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위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 기준에서 퍼가 그 올해 실적이 그 정도로 된다면
지금도 수준이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15,000원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예측치가 맞다면. 근데 예측치는 뭐 변하니까 그쵸? 예, 맞다면 15,000원대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크게 쌍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저평가주입니다. 상승 여력이 좀 강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한 그런 종목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유니셈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대덕전자. 이 대덕전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겠죠. 저도 신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만이 아니고 그죠? 자, 지금 이제 지지선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 타임이요. 어떻게 보면 매수 타임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매수 타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지금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적절한 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차트상에는 지금 거의 쌍바닥을 찍고 있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자리가 여기 있고요. 요 자리가 살짝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론이라서 제가 직접 만든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공개석상에 이 유튜브 방송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이론인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였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 타임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뭐 다시금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이제 봐야 되겠죠. 떨어지면 사람은 모르죠. 제가 신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뭐 들고 가도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되돌려 본다면요. 작년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에서는 퍼가 제법 높았네요. 47, 업종퍼는 83, PBR은 괜찮은 수준, 배당 수익률은 뭐 1.28 정도 줬는데,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기업이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주 좋은 문제가 있어요. 1조 원, 1조 3천억, 그리고 9천억 했다가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항상 뭐 작년 대비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니까 재작년 비교를 했으면 올해 예상치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작년에 했을 때는 거의 뭐 4배 기준이 돼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도 뭐 3배가 홀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금 1조 클럽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예상치 대비해서 1, 4분기 실적은 지금 예상치가 거의 나왔는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 원래 이 기업은 1, 4분기에 실적이 별로 없느냐 이렇게 한번 되돌려 볼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네요. 그죠? 작년에도 그래 높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2023년에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는 다시금 1분기에서부터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여기는 2024년 6월, 그 다음에 9월,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6월달, 9월달, 아니죠. 3월, 6월, 9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런 식으로 예측은 하고 있다. 근데 이대로 맞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뭐였죠? ROA와 ROE 수준하고요. 올해 예상되는 ROE 수준은 상당히 높아진다. 근데 그 이전이 또 좋았죠. 그죠? 그럼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고 봐야 되죠. 부채 비율도 35.91 높지 않고요. 부채 비율이 낮으면 부채 총계도 낮죠. 낮으니까 자산 대비 1조 2,200억 대비 3,200억 정도니까 그러면 이 부채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ROA와 ROE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예상되는 퍼가 17.17이라고 하거든요. 이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의 우리가 업종 퍼를 아까 봤을 때 80대였죠. 83.41인데 이 회사의 기업은 지금 현재 주가로 하면 17 정도가 나온다. 엄청 저평가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충분히 글쎄요. 뭐 이것도 뭐 사상 최고가를 찍어야 정상인데요.
이 가격은 가뿐하게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39,000원은. 근데 뭐 그 업종포가 무조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뭐 업종포 중에서도 뭐 특별한 종목에서 뭐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경우에 갑자기 그 기업이 다른 이익을 통해서 기업이 엄청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근데 업종은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83이라는 수치가 실제로는 한 30밖에 안 되는데 80 정도로 표시가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최고가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입니다. 지금 그게 맞다면 두말 할 나위 없이 이 최고가는 찍어야 되고요. 그게 퍼가 83이 아니라 업종 퍼가 35라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덕전자를 제가 나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그 트라이앵글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트라이앵글이 나오면 곧 지금부터 이거는 거의 매수 타임에 들어왔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제 같으면 지금이 나름 매수 타임이 아닌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폭발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예, 급등을 했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덕전자. 그 다음에 코롱인더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이 직접 매수를 지금 하셨죠. 예, 저번 주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거니까, 그죠? 예, 이때 매수했다는 거 다, 이때 매수하셨잖아요. 제가 매수 주문했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든지, 우리 회원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거는 심하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이건 무조건 뭐 42,000~43,000원 일단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0원대, 34,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40,000원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평선을 다 수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코롱인더. 왜? 제가 뭐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저평가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유, 대표님. 근데 이 회사는 말이죠. 업종포가 24고요. 우리 이 회사가 작년 기준이 28이면 이 퍼가 더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좀 기다리시고요. PBR이요. 0.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PBR 기준에서. 배당도 3.24%나 줍니다. 배당도 좋고요. 퍼도 굉장히 지금 PBR 기준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올해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자, 다시 잠시만요. 작년 기준에 업종퍼가 24.07인데요. 올해 실적을 가지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1,576억에서 2,177억, 당기순이익은 508억에서 무려 1,230억. 올해 연말 기준에서 퍼는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30일 기준보다는 훨씬 더 낮죠. 저평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올해 연말에 계속 이 주가로 간다 그러면 퍼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업종퍼는 24였죠. 그죠? 그렇다면 퍼 기준으로 한다면 퍼를 갖다가 100% 반영 안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7만원대는 가야 되거든요. 예, 기본적 분석 기준에서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종목은 적정한 금액은 뭐 69,480원 정도 될까요? 7만원 정도 되겠네요. 7만원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 나중에 바쁘겠죠. 바쁘면은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는 아마 유튜버에서도 그냥 뭐 전화번호 뭐 번호 남겨라, 뭐 숫자 남겨라 해서 전화번호를 자꾸 따르는, 저는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종목을 대놓고 이렇게 이 정도 가야 된다라든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도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까지 말씀을 드리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반도체는요, 절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자르고 다시 내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한번 잘라도 됩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이 들고 계신데 7만원대? 그때까지는 매도 사인을 안 낼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잘라서 저쯤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는 할 수는 있어요. 네. 한 두세 번 정도. 근데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요 가격대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4만 얼마죠? 4만 1,000원은 일단 무조건 돌파를 일단 하는 걸 봐야 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 뒤에는 한번 잘랐다가 매수를 할 건지 계속 가져갈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뭐 기업 분석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 실적만 만약 유지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적어도 7만 원은 이상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의 가격 이런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회사는 뭐 제가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저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드리면 안 되죠. 자, 뭐 회사 이름도 뭡니까 이게? TMC CNN. 보겠습니다. 뭐 뒤에 더 글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죠? TMC CNS. 네, 8글자나 되네요. 자, 이 바닥권을 잘 잡았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바닥권은 탄탄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매수하신 분은 수익을 얼마 낼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평선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급등하기 전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다소 늦었어요. 한 번 더 조정 받기를 바라는 게 좋아요. 11,800원대까지 정도만 떨어졌다가 이평선을 더 수렴을 해서 올라가면 조금 더 큰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이런 윗꼬리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급등 구간과 급락 구간이 항상 공존하는데 이제는 이평선을 모으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이런 들쑥날쑥거리다가 하단에서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 이때가 사실은 매수 찬스죠. 그죠? 그래서 이 라인 때는 괜찮은 수준의 지금도 사실은 뭐 그리 높지 않는 가격인데 이평선을 잘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약간씩 오르면서 이평선을 다 모아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과연 지금 현재 가격이 낮은 가격이냐 높은 가격이냐, 이 회사 기업은 작년 기준으로 9.45 업종퍼는 347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기업은 예상치가 지금 나오진 않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영업이익이 재작년보다는 낮아졌는데 이거 자체로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이고 퍼가 9.91 10도 안 됩니다. 두 자릿수가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되겠고요. ROE가 이게 낮은 업종 퍼가 300 얼마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이 ROA와 ROE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수준만 나와도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뭐 가격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앞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근데 이런 종목은요, 나중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급등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 치솟는 있죠.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우리 치솟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것이 가능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은 좀 안정권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그냥 단타로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루 갑자기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좀 불안하다, 수익이 났을 때 떨어질까봐 불안하다 그러면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시거나 그냥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라인대, 요 라인대가 매수 타임이었죠. 매수 타임이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왜, 이거, 뭐라고요? 자꾸 말씀하지 말라고요? 그죠? 자, 이 바닥권보다는 이 바닥권들이 높습니다. 항상 이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바닥 잡는데. 자, 그런 모양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문제는 여기서 이평선을 다 모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근데 그것만 볼 수는 없죠. 기본적 분석에서도 조금 전에 클릭이. 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이익은 재작년 대비 작년은 조금 안 좋아졌어요. 실적이. 자, 그러나 꾸준하게 이익을 잘 내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채 총계가 830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830이라고 나왔어요.
재작년보다는 지금 부채가 많이 올랐거든요. 요거는 별로 오게티라고 할 수 있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부채가 기업의 어떤 시설 확장이라든지 또는 기계 교체라든지 이런 신제품이 아니라 제품 생산의 어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또는 판매를 위해서 시설에 들어갔다. 이 돈들이. 그러면 이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된 수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끔찍 뛰어 올랐죠. 32.87에서 76.64. 이 회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가 늘었다는 것은 시설 확장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그 시설 확장은 올해부터 바로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작년에 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서 물론 이 부채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단순하게 그냥 보면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이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었다. 이것은 아마 시설 확충에 돈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올해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나름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일단 이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자, 근데 2023년에 1분기와 2분기는 실적이 좋았는데 3, 4분기가 별로 안 좋았죠. 그죠?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특히 뭐 이 실적이 1, 4분기, 2, 4분기에 많이 쏠리는 거 보니 올해 1, 4분기, 2, 4분기도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나는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좀 늦었고 다음번은 뭐 기대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올랐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코세스입니다. 코세스는 상승을 했다가 하락 후에 다시 추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어제가 변곡점이었죠. 어제가 변곡점이었던 이유가 직전의 어떤 지지선들이 무너졌죠. 이게 뭐냐면 이 라인들이 지지선이었는데 요때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가 다시금 그 자리로 올라서는 자리가 어제였죠. 근데 오늘 다시금 이 지지선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예,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상승한 이 자리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다시금 재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세스. 자, 그래서 트라이앵글도 잘 나왔고 잘 나오고 있는데 상승인지 하락인지 변곡점이 되는데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차라리 한 종목을 하더라도 섬세하게 분석을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퍼가 35.86 업종퍼는 340 의미가 없고요. 한번 내려가 보면요. 이 기업도 지금 현재 보시면 퍼 기준이 25.67인데 굉장히 좀 뭐 업종 퍼는 340이니까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2022년만큼의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내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현상 유지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좀 있었나 봐요. 2021년도에는 매출은 더 낮았는데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나왔었죠. 그죠? 당기순이익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곧 원가 관리가 되고 또는 다른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또는 뭐 판관비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는 뭐 금리가 뭐 곧 인하될지 안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가는 조금 예전보다는 상승력이 억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다시금 어떤 품목마다 그죠? 다시금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품목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원가가 잡힌다 그러면 이 기업은 다시금 실적을 좋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매출도 상승을 하고 있고 원가가 조금 더 절감이 되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난 지금 주가가 또 우리는 항상 우리 개미 투자자님들은 이렇게 보는 여력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뭐 유보율 부채 비율은 일단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ROE 수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퍼 기준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급등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무서운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매수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을 건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 그죠?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예, 그러신 분들은 매수를 안 하셔도 되고요. 단타만 치고 나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죠? 제가 두 종목 정도를 목표가라기보다는 반드시 가야 될 금액이다. 그죠? 지정가, 정상가는 그 가격이 됐던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만 보셔도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예, 이것도 굉장히, 예, 오르스 테크놀로지네요. 자, 오르스 테크놀로지 기업 분석은 제가 다 했습니다. 이 기업도 안전한 국면인데요. 지금 많이 내려와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지선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기다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지금 지지선인데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붕괴될 가능성이. 그러면 24,000원대 정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24,0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비싸다 했을 때는 19,800원, 즉 말하면 2만원 정도 됐을 때 매수를 하시든지, 이 두 라인, 여기와,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자, 요 라인 때나 요 라인 때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지지선을 잘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좀 부담스러워 했을 때는 요 가격, 이것도 부담스러워 했을 때는 요 가격.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라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지금은 적절하게 낮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요, 퍼가 보세요. 업종포로 150인데 퍼가 77이다. 뭐 업종포에 대비해서는 반값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이, 이거 자체로는 지금 퍼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우리 워린 버핏 할아버지가 12에서 18 사이라고 했는데 이건 77이다,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대표님? 했을 때 좋아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455, 올해는 66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4억에서 125억으로 상승한다고 그러고요. 당기순이익이 34억에서 11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역시나 1분기에 실적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뭐 괜찮은 수준이에요. 이게 연말까지 가면요, 이 실적이 당연히 달성이 되거든요. 지금 물론 뭐 1분기 예상치라고는 하지만 이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일기 예정 4월 25일에 부가세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 신뢰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다 그러면 ROE 수준이 4, 5에서 13, 16으로 훌쩍 뛰어 오릅니다. 그리고요, 퍼 기준이요 23까지 떨어져 버려요. 23까지.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적도 좋아지고, 이익 실적도 좋아지고, 매출 실적도 좋아지고, ROE 실적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퍼가 굉장히 낮아진다. 저평가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게, 부채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20%도 안 되거든요. 자산이 865억 대비 부채는 14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채 안에는 차입금은 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어쨌든, 이런 기업은 굉장히 뭐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부담이 없죠. 굉장히 안정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한 기업도 수익이 급등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한 기업도 이 주가가 상승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길 제가 한 번 더 권유해 드리고요. 24,000원대, 그리고 대략 뭐 19,800원대, 요 두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해서 좀 더 떨어지면 좋겠죠. 더 싸게 매수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죠? 자, 근데 지금 지지면서 과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거래량이 풍부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20만 주씩 이렇게 10만, 20만 주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아서 19,000원까지 한 번 더 떨어져 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할 여력이, 메리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투자에 대한 관심사가 커져야 될 겁니다, 이 종목.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까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요, 매수 타임을 잘 잡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일교차가 오전 오후 일교차가 좀 심해졌습니다. 그죠?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2024년 5월 2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무스TV의 그냥 뭐 첫 화면에 보시면 전문가별로 이렇게 무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무스TV
홈피에 오셔서 언제든지 무방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님들이 무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팁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